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우리 의원 조윤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정원의 도시 순천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조례로 만드는 분들, 순천시의회 의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 이영란 의원, 또 박종호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하고 계신 지역민분들께 한 분씩 자기소개와 인사해 주시겠어요? 박계수 의원님부터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해령면 출신 박계수 의원입니다. 순천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네, 박종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해륙면을 지역구로 둔 청년시의원 박종호 의원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맞아서 굉장히 대면 접촉이 어려운 시기인 가운데 이렇게 브라운관을 통해서 저희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영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왕조이동 시의원 이영란입니다. 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각자 자기소개 해주셨는데요. 지금 8대 의회가 3년 정도 흘렀어요. 세 분 중에서는 재선이신 분도 계시고 또 초선이신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3년 정도 의정 활동 해오시다 보면 시의원의 역할이라든지 지방의회 기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기준이 잡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 한마디씩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이영란 의원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흔히들 지방자치라 하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풀뿌리 민주주의란 우리 시민들이 평범한 시민들이 자기 지역의 살림살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생활의 변화를 이끄는 참여민주주의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에서 함께 논의하고 풀어나가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나 시의원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시장에 반영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방의회와 시의원의 역할, 가교 역할이라고 하셨어요. 박계수 의원님께서는 지방의회의 기능 또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행정의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우리 시의원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의 소통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 또 입법하는 역할, 또 민원 해결하는 역할, 이런 역할들이 주로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더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통 그리고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박종호 의원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중앙정부에 대비해서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국회라고 한다면 지방정부에 대비해서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지방의회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치법규인 조례에 대한 입법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행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의 기능, 그다음에 예산의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 저는 비중이 높아진 것이 생활 밀착형 어떤 주민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소한 민원 현장에 가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등 일꾼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꾼으로서의 역할 강조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이렇게 세 분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계수 의원님은 현재 8대 의회에서 부의장 역할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부의장 맡고 계시니까 이 8대 의회가 조금 더 남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자신만이 지금 느끼고 있는 조금 더 다른 고민이라든지 힘든 고충 뭔가 있으실까요? 아마 이제 특별한 고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 의회 의장단으로서 우리 순천시 의회가 얼마나 시민들과 소통 잘하고 또 의원 간에도 소통을 잘해서 원만한 운영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부의장을 맡기 전과 후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정 활동 방식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영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의정 활동 하실 때 주로 주안점이랄까요? 포인트 어디다가 두면서 하고 계실까요? 의회에 처음 들어온 상반기에는 주로 지역 민원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했고요. 네, 나름대로 의안 및 조례 발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여성 초선 의원으로서 의회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위원장에 선출돼서 짐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의 견제, 또 심도 있는 의결산 심의, 정책 비판, 대안 제시를 위한 공부하고 준비하는 의회 문화가 되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오시면서 이 순간만큼은 정말 고민됐었다라는 순간 혹시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발달하면서 정부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또한 주민 간의 어떤 마찰이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올바른 국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들어서면 안 된다는 이른바 그 님비 현상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풍력 발전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보조금 등 어떤 지원을 받고 싶으니 유치를 해달라는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그거를 중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생활 쓰레기 처리장 문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네, 님비 현상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이게 가장 고민됐던 순간들 박계수 의원님, 이영란 의원님 다 얘기해 주셨는데 많았겠지만 또 행복했던 순간이랄까요? 보람찼던 성과, 순간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박종호 의원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의정활동 해오시면서 이 순간만큼은 참 보람 있었다라고 생각됐던 순간 혹은 본인의 성과. 이제 뭐 이건 다 주민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그다음에 저희 동료 의원님들께서 염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만의 성과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걸 변화라는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특히 이제 제가 지금 해룡면에 소속돼 있는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전남도청 제2청사가 유치되는 어떤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학교의 어떤 신설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기존의 구삼산중학교가 신대지구로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이 신대지구 주민들 자체가 좀 더 편하게 통학, 그다음에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점이 참 좋은 변화였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제 공교롭게도 옆에 박계수 부의장님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너무 노력해 주셔가지고 이룰 수 있었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박계수 의원님 답변해 주실게요.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나 성과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제 보람이 있었던 부분은 의원으로서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나 지역구 일이 해결됐을 때 가장 보람이 있고요. 단적으로 참 좋았던 부분은 제가 이제 재선 의원이기 때문에 7대 의회 때 활동해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했던 게 우리 신대지구에 소방서를 유치했던 부분이 촉관을 내서 소방서를 유치했고, 뭐 대표적으로 지금 그리고 또 우리 도서관 유치에 또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이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성과도 있고 보람도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하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뭐 어떤 자리에 올라서고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과 소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할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많이 들으시나요? 이제 아무래도 활동을 하다 보면 여기에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뭐 소방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수영장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 와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시정 질문을 한다든지 촉구안을 낸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정 활동을 할 때 주로 두는 주안점, 그 공익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어서 이영란 의원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의정 활동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나 성과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저희 지역구 특성상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기존 공동주택의 그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 조성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는 건데요. 최근 우리 순천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의 그 가구 이동이 심해져서 기존 공동주택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후된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 또는 주변 인근의 공원의 리모델링 또 돌봄 지원 등 현실적인 그 대안을 제시했고 실현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공동주택의 정주 여건 개선 대책을 위해서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하신 일들 그리고 고민하시는 것들 들어보면은 지역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또 지역민들과 계속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또 대화 나누시면서 나 이 지역민한테는 이런 얘기 들었던 게 정말 기분이 좋았다 하는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지역민들한테 들었던 얘기 혹은 칭찬, 뭐 잊혀지지 않는 말 있으실까요? 이영란 의원님. 제가 지난 선거 때 유권자들한테 호소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언제나 내 편에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민원을 받을 때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애를 썼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반드시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지역구 주민을 만났을 때 내 편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반가워하실 때 가장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 편이요. 그거 너무 좋은 말인데요. 우리 박계수 의원님은 어떠실까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 이제 지역구에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외되시고 사회적 약자입니다. 어르신들, 노인분들. 마을에 몇 가구 안 되는데 그 노인분들이 같이 앉아서 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해줬더니 갈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전화해가지고 우리 박계수 의원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이런 말, 박계수 의원님 처음 너무 고마워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이런 말 들을 때 정말 좋았어요. 그렇죠. 그럼 같은 종교 아니어도 고마울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그분들이 뭐 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사실 뭐 표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은 진짜 감동이 와요. 그래서 뭐 큰 일을 할 때보다 오히려 그런 분들, 삶의 소외된 분들, 사회적으로 소외되신 분들 이렇게 민원을 해결했을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계수 의원님 역시 이영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민들에게 내 편이 돼주셔가지고 그런 말씀 듣고 계신 것 같네요. 예, 이제 아무래도 가면은 이제 저희들은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편이 돼준다는 것 같이 좋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기도까지 해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럼 이번에는요, 이제 각각 지역구의 현안 사업에 대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박종호 의원님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뭐 저희 지역구 해륙면이지만 이제 신대지구가 있습니다. 신대지구 이원 부지에 지금 초고층 오피스텔을 이렇게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 민원이 좀 심각한 상태인데요. 뭐 경관심의 내지 건축심의, 그 다음에 뭐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끊임없이 어떤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이원 부지 내에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오게끔 예정이 되어 있고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주상복합시설을 위시한 대형
어떤 오피스텔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교통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지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현안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원래 신대지구의 3대 인프라라고 해서 대형 병원과 외국인 공공의료기관, 외국인 교육기관에 대한 유치도 원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아무래도 신대지구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영란 의원님 본인 지역구의 현안 사업 한번 꼽아주시겠어요? 공동주택 인접을 통과하는 고압 송전선 지중화 문제가 우리 주민들의 가장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자파와 같은 유해한 환경과 또 아파트 조망권 침해라는 그 불이익에 대한 당연한 민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속한 그 지중화를 촉구해도 시행 주체가 순천시가 아니고 한국전력이다 보니까 자체 그 사정상 설계 변경으로 인해 지중화 사업이 큰 진전을 못 보고 있는 게 애로사항입니다. 지중화 사업.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박계수 의원님께서 본인의 지역구 현안 사업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 이제 지역구 현안 사업은 우리 옆에 이제 우리 박종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구가 같기 때문에 네.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똑같고 신대에 외국인 병원 부지에 병원 들어오는 거, 외국인 학교 부지에 외국인 학교 들어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크고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원 부지도 있고, 거기 하나 덧붙이자면 상삼지구 있습니다. 상삼지구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해결하는 게 저희 지역구에서는 또 큰 현안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도시가 만들어진 지가 오래돼 가지고 보면은 그 여유 땅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민들의 불편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풀어내는 게 또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 꼽아주셨는데 그럼 범위를 조금 넓혀서 이제 순천시 현안 문제로고 한번 여쭤보면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순천시 현안 문제는 지금 가장 큰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자원순환센터 위치 선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 국제정원 박람회, 이 추진이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그냥 하는데, 많은 현안 사업이 있지만은 크게 보면 그런 두 가지. 왜냐하면은 쓰레기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동안 했어도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다시 사업을 또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2023 국제정원 박람회는 우리가 박람회를 치렀지만 또 다른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우리 순천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성공적으로 좀 잘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21년도도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네. 우리 박종호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순천시에 시급한 현안 문제 뭐가 있을까요? 그 저희 부의장님 말씀해 주셨던 그 자원순환센터 위치 선정 문제와 국제정원 박람회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국제 행사가 주었던 시에 주었던 어떤 낙수 효과가 이미 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뭐 두 번째 10년 만에 유치되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또한 성공적으로 유치됐을 때 지역에 주는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보고요. 이제 좀 더 뭐 당장의 전국적 사안이긴 하지만 코로나의 극복과 그 이후에 어떤 민생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순천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그 산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태의 수도 순천의 정체성, 도시 정체성에 부합하는 예를 들면 무공해 산업, 뭐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신소재 산업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재생 에너지도 포함됩니다. 일단 이러한 산업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공론화하고 시민들이 나눠서
어떻게 어떤 부지에 그런 것들을 산업을 연계시킬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영란 의원님께서는 어떤 것을 순천시 현안 사업으로 꼽아주시겠어요? 가장 큰 현안이라기보다는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이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장대공원 인근 경전선 철길 옆에 LH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 행복주택 부지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거 여건상 부적합하다는 논란이 제기돼서 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도 있습니다. 어렵게 여순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여순 사건의 시발점이기도 했던 그 장대공원 이론을 역사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아픈 그 기억이 있는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향후 역사 공간을 조성할 때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것도 그렇네요. 네, 이렇게 세 분이서 생각하시는 순천시의 최대 현안 사업 각각 들어보았는데요. 네, 하반기 의정활동 계획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지역민분들께 한 말씀씩 해주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계수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하반기 의정 활동이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 의회가 하반기 의회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이 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란 의원님. 저는 아까 앞서 그 후반기 의정 활동에 대한 계획은 말씀드렸고요. 마무리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역의 생생한 정보와 우리 이웃의 자세한 동정을 알려줌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소통에 이바지하고 있는 아라방송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겪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의회 차원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정호 의원님.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소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당장에 어울려서 이렇게 모임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뭐 여느 때 같으면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휴가를 가는 게 굉장히 고민되고 꺼려지는 그런 어려운 시기 속에 살고 있고 특히나 우리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희 일상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 이 순천 시민들께서도 그럴수록 가족들과 그 다음에 주변 지인들과 또 연락하고 그런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우울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고 응원받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힘든 순간, 기쁜 순간, 그 모든 순간에 순천시의회 의원분들의 의정활동이 힘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우리 동네 우리 의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